만약에 액젓이 싫다 이러시면은 소금을 한 1작은술 정도 넣어주세요. 천일염 1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국물이 거의 이제 자박자박하게 지금 자작자작하게 지금 졸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근 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연근 조림은요, 간장에 조리는 그러한 연근 조림이 아닙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요, 요 연근이 보면 이렇게 통통한 연근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연근이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좋은데요. 사진이 이렇게 통통한 연근이 더 맛있다고 해요. 이게 암연근이라고 하고 그냥 길쭉하게 생긴 건 순연근이라 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게 좀 더 맛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맛있는 연근을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연근 500g을 준비를 했어요. 연근 500g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간장에다가 연근 조림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간장 연근 조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연근 조림을 바로 요 들깨가루만 있으면은 오늘 맛있는 들깨가루 연근 조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뚝딱 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근을 재료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근 손질을 하겠습니다. 연근은 이렇게 필러로 이렇게 깎아주면 돼요. 연근이 통통하니 아주 그냥 토실토실해요. 이런 연근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 연근이 이렇게 맛있는 게 조금 비싸요. 네, 연근을 한 5mm 정도씩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얇아도 괜찮아요. 네, 연근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무슨 이렇게 썩은 것도 전혀 없고 제가 좋은 걸 골랐지요. 그래서 좀 비싸게 줬어요. 연근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특히 코피를 흘리시는 분들한테는 연근을 즙을 내서 한 큰술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러면은 코피가 멈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타민C가 많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하고 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결혼 초에 코피를 우리 남편이 많이 흘렸는데 제가 그때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연근을 갖다가 즙을 내서 매일 한 큰술씩을 이렇게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코피가 안 나더라고. 얼마나 코피를 맨날 흘리던지 몸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이 연근에는 끈끈한 액체인 뮤신이 풍부해가지고 이 뮤신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준대요.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가 지금 연근을 넣었잖아요. 여기에 물을 1리터를 부어줘요. 찬물을 1리터를 넣어주고요. 원래 이렇게 이제 뿌리 채소는요, 물이 끓는 상태에서 이렇게 끓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물을 붓고 이렇게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졸아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들깨가루를 넣고 졸여주면 됩니다. 냄비에 올려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를 설명해 드리면 연근이 500g이에요. 연근 500g이고 물을 1리터를 넣고 지금 이제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들깨가루 1컵 200cc에다가 액젓이 2큰술이 들어갑니다. 2큰술을 넣고 그리고 들기름 1큰술을 넣고 이렇게 졸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끓여줄 거예요. 가스불에다 하실 때에도 센 불에다 끓여주시면 되고요.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에다 하실 때에도 센 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20분,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 이제 한번 중간에 보셔야 돼요. 냄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냄비에 구멍이 있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단축이 돼요. 국물이 많이 빨리 쫄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보고 불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불을 중불에다 놓고 이렇게 좀 끓여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냄비가 이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는, 뚜껑에 이렇게 수증기가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빨리 이렇게 증발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25분 정도 지금 이렇게 끓여줬는데요. 연근이 거의 이제 80%가 익었어요. 이렇게 한 80% 정도 익으면 이게 이제 국물이 이렇게 조금 자작한 정도보다 좀 더 많이, 물이 한 2컵 좀 안 되게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요. 조금 너무 더 익어도 이게 막 다 연근이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조금 수분이 좀 날아가는 거를 봐가면서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국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있는 상태에서 액젓을 2큰술 넣어주면은 정말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그래서 액젓을 1큰술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액젓이 싫다 이러시면은 소금을 한 1작은술 정도 넣어주세요. 천일염 1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들깨가루 1컵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컵을 넣고요. 살살 조금 수분을 조금 이제 날리면서 조금 이제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이제 졸여줘야 돼요. 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국물이 없어도 안 되거든요. 약간 국물이 조금 자박자박하게 있어줘야 돼요. 지금 센 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들깨가루가 눌지 않게끔, 네,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제 중불로 조금 이제 거의 이제 졸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불로 그래 이제 해서, 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연근조림을 간장 넣고만 해서 드셨잖아요. 또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고 이렇게 연근조림을 하면 정말 또 색다른 맛이고 정말 좋아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국물이 거의 이제 자박자박하게 지금 자작자작하게 지금 졸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근 들깨조림이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오늘 들깨 연근조림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을 한 80%만 익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깨가루에다가 액젓을 넣고 이렇게 졸였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약간 살강살강해요. 그러니까 물컹거리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익어가지고 아삭아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알맞게 졸여져서 너무 맛있고요. 좀 연근조림은 간장에다 하는 거는 조금 또 그 특색이 있잖아요. 그 맛이 있잖아요. 달짝지근하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소하면서 연근의 어떤 그 본연의 그 맛이 느껴져요. 이 연근조림은 하실 때 들깨가루를 넣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이 너무 작아도 이게 말라 보여가지고 빡빡하거든요.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촉촉하려면은 어느 정도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물이 너무 많으면 국처럼 돼버리잖아요. 찌개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물이 조금 많다 싶으면 약간 졸여주면 되는데, 물이 좀 너무 적다 싶으면 약간 또 물을 부어서 이렇게 조금 졸여주시면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연근 들깨조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고혈압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연근조림이 굉장히 고혈압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으니까 또 이렇게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